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당겨지는 이런 효과들이 목의 힘이 동시에 쫙 풀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이 운동법 그렇게 하는 게 도움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뭔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이랑 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무표정하게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평소에 좀 더 리프팅 하는 방법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제적으로 좀 웃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웃을 때 입꼬리를 마치 우리 광대로 거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웃는 이런 습관을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힘이 결국 우리가 꽉 깨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가질 때 보면 목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면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래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힘을 조금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목의 힘을 풀려면 첫 번째 턱의 관절의 힘을 좀 풀어주는 게 상당히 목 긴장도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있다가 입을 그냥 다문 상태에서 그냥 턱만 살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의 힘이 상당히 풀어지면서 목의 힘이 동시에 쫙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평소에 이 필라테스 마우스 광견근의 힘이 상당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이 힘을 상대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 입을 살짝 그냥 벌어져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열리죠. 열리면 이 힘이 풀리고 목의 힘이 풀리는 걸 느낍니다. 상당히 가벼워지죠. 평소에 내가 의식을 하다가 입을 다물고 있네, 너무 내가 긴장을 하고 입을 꽉 깨물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의식적으로 탁 풀어보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운동법입니다. 왜? 긴장도를 풀어주는 방법인 거니까요. 그래서 입을 살짝 풀어주는, 입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 목에 있는 긴장도를 풀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축을 하면 당연히 반대로 행동하면 되죠.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렇게 목을 들고 쭉 젖히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 젖힐 때 보면요, 젖힐 때 입을 다물었을 때와 벌렸을 때 보면 이 부분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고요,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면 목을 뒤로 젖힌다는 느낌과 함께 피부 앞쪽의 텐션, 이 텐션을 되게 강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쫙 당겨진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당기고 최대한 피부를 젖히는데요. 이때 입을 다문 상태에서 젖히고요. 입을 살짝 벌어보시고, 살짝 벌려만 보시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물면 이 부분이 당겨지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더 운동도 되기도 하고요, 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쪽으로 45도를 틀어서요, 이걸 당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쫙 피부가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딱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스트레칭이 쫙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하고요. 자, 이것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깨물어 보시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벌리라는 건 아니고요, 살짝만 입을 살짝 벌렸다가 탁 조여만 주더라도요, 이 부분들이 텐션들이 착착착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할 때 방법은
이런 목을 앞으로 최대한 젖히고 피부에 텐션을 주게끔 하고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 물었다를 반복하면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45도씩 해주면 피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당겨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긴장도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목주름이 생길 때는 아까 플라티스마 머슬의 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쓰게 되면 이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매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마치 뭐 마사지 받는 듯한 느낌이 되게 시원한 정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목 안에는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상당히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목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의 힘이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 디스크라든지 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의 힘을 되게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목 근육은요, 운동하는 게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손바닥을요, 머리를 대고요,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리죠. 자,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 당기는 거 말고, 이건 당기는 건 그냥 스트레칭이고요. 그거 말고 내가 밀었을 때 이 미는 힘을 버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면요, 상당히 이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이렇게 되고요, 미는 거죠. 힘을 강하게 꽉 밀고요, 머리는 반대쪽으로 이걸 버티려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실제로 양쪽의 힘이 다 꽉 잡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도 당겨서 밀고요. 그걸 목을 지지하는 힘을 앞쪽으로도 똑같이 하고요. 반대쪽으로, 자, 목을 양팔 깍지를 끼고요, 머리를 댄 다음에 최대한 이걸 앞으로 미는데 목을 뒤로 버티는 힘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좀 알게 됐냐면, 제가 거북목이 조금 있는데, 거북목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에 되게 습관이 됐고요. 등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쪽으로 이 각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의 힘이 상당히 생각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누워 있고요. 누운 상태에서, 자, 일어나봐 했을 때 그 목의 힘을 버티고 일어날 정도의 강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못 일어나요. 그만큼 목에 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코어 근육을 상당히 올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긴장도가 전반적으로 안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깥쪽의 긴장도가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목주름을 예방할 때는 전체적으로 목의 근육의 힘의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림프는 이 순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림프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림프들이 결국 목을 타고 우리가 경정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있는 목을 통과해서 나가는 림프의 구조의 순환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 부분의 순환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얼굴은 제가 림프 할 때 어떻게 했죠? 마사지를 눈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간 다음에 귀 밑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리는 방법을 하면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순환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붓기가 빠지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마사지 방법을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 앞에하고 귀 뒤에만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턱 밑에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그거를 밑으로 해서 결국은 목 밑에까지만 이렇게 쭉 내려주셔도 이 림프 마사지가 되는 것만으로 순환이 됩니다. 목주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생기고 난 것들이 순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할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이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한 번씩 가볍게만 좀 해주셔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목주름에 신경을 쓰면서 또 얼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할 때 한 번에 이걸 다 묶어서
만들어서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작아지게 하면서 얼굴 목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하면서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목 건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니까 평소에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눈꺼풀 약간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는 게 딱 내렸을 때 개운하죠? 네,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여러분들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사실 눈꺼풀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눈꺼풀은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더 피부 얇기가 얇은 곳으로 되어 있죠. 약 1mm 정도 됩니다.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젊을 때 어릴 때는 다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일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두꺼운 곳에서 1을 빠지는 거랑 피부가 얇은 곳에서 1이 빠지는 거랑 5에서 1 주는 거하고요, 2에서 1 주는 거하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항상 더 강하게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 몸은 다 괜찮은데 유독 눈 주변이 피부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글자글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냐? 자, 이미 눈은 이제 처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평소에도 매번 깜빡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피부는 되게 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보면은 잘 만져보면은 눈꺼풀 요 끝부분은 윗 눈꺼풀 올림근, 눈 안쪽으로 이렇게 눈을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피부 표면 바깥쪽으로는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눈꺼풀 딱 만져보시면 어때요? 바로 밑에가 되게 텅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아래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구조에는 피부 밑에 바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층이 되게 성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축 하고 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짠. 눈꺼풀을 이렇게 보시면요. 눈꺼풀을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보면 눈동자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뼈가 걸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뉘어지게 돼 있죠. 사실은 이 눈꺼풀, 눈동자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이 피부가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는 약간 두꺼워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래도 걸어주는 그 느낌은 바로 요 위쪽 부분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요거를 살짝 안구를 건들지 마시고 안구 위에 있는 뼈 부분에 손을 살짝 대고요. 요거를 눈썹 위쪽으로 위로 끌어올려주는 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눈썹 아랫부분에 있는 이 선까지 내가 요렇게 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요, 눈이 처지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처지는 거에 대해서 위로 올려주는 마사지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정말 이 주변에 또 림프 순환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눈 주변에 상당히 많은 림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가 순환을 되게 좋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게 붓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세게 안고 위로 쭉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조금 더 밖으로 빼서 다시 계속. 왜냐하면 안쪽부터 위로 계속 올려줘야 그 전체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눈썹 끝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셋, 네 포인트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가축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눈썹이, 사실 눈썹 거울을 보시면 이쪽이 마지막이거든.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여기야. 거길 쭉 당겨. 여기가 마지막. 이렇게 쫙. 그러면 훨씬 더 그 부분들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스트레칭을 계속 위로 내가 피부를 스트레칭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그 마리오네트 했던 것처럼 좀 뻐근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듯이 끌어올려주면 중력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게 되고요. 끌어올려 해서 이쪽으로 해보시면 아는 게 쭉쭉 했을 때 다 하고 나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뭔가
개운하죠. 네,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느낌. 그리고 눈썹을 중심으로 위쪽에는요, 우리가 이마 근육이 있거든요. 이마 근육이 이렇게 세로로 쫙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눈을 뜰 때도 많이 이제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눈썹에 있는 부분 위쪽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를 하면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끌어올려 볼까요? 거기 딱 만져보면 눈썹에 뼈 딱 걸리죠. 예, 뼈 있죠. 뼈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바로 아래 툭 튀어나오는 그 부분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위로.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다시 두 번째 여기서부터 다시 또 올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꾹 올리고, 그거를 보고 하시면 좋은 게, 내가 지금 눈썹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눈썹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눈 둘레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눈 주변에 돌아가는 근육과 이마 근육이 딱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눈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은 사실 이 두 근육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근육,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완전히 근육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눈 주변에 있는 피부다 보니까 너무 압을 꽉 누른다거나 세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그시 눌러주면서 위로 살짝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하고 손을 놨거든요. 뭔가 되게 운동을 한 느낌?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쫙 풀리는 느낌. 그렇죠. 예, 이거 저는 사실 얼굴에 손 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녁에 씻고 난 뒤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우리 리프팅하는 운동, 그다음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뭐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 내가 뭐 매일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처졌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눈 주변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맞으면요, 눈이 오히려 처져버려서 눈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좀 강하게 맞았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미간의 보톡스를 맞고 잘못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까 마사지 할 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이마근. 이 이마 근육의 보톡스는 이마의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마가 눈을 뜨는데 보조 근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확 맞아버리니까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더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하면 되죠. 바로 대표적인 게 레티젠이거든요. 저는 레티젠을 얼굴 전체도 골고루 하지만 눈꺼풀에도 계속 시술을 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으로 인해서 피부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피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피부가 점점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주사로 직접 레티젠을 하나하나 주사 놓는 방법보다는 여기는 열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타이트라고 해서 고주파가 나가면서 주사가 되는 방식을 쓰면 일석이조죠. 동시에 주사도 넣으면서 레티젠이 들어가면서도 그 주변에 고주파가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열 자국으로 인해서 피부가 살짝씩 수축시켜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 눈 주변에 저는 상당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레티젠입니다. 또 그 말고도 상당히 많은 우리 스킨 부스터들이 있죠. 주베룩에도 주베룩 스킨과 주베룩 볼륨이 있는데, 저는 주베룩 스킨을 더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피부가 아무리 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양을 주입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요. 눈썹 주변에 힘을 조금 더 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주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들이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DNA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걸 예방해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유지기간은 길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예방하고 치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 자극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열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이프, 초음파와 그다음 고주파, RF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하이프 같은 거,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팁이 1.5mm, 3mm, 4.5mm 이렇게 세 가지 팁이 있는데요. 바로 1.5mm 팁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울세라의 개념은요. 피부 표면, 그 피부 표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극해서 진피와 그 아래에 있는 지방층, 레티나큘라 큐티스 슈퍼피셜리스라고 하는 피하 그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 지방층과 그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좀 더 수축을 시킨 다음에 피부 탄력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좀 더 탄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술 방법이죠. 자, 이런 시술들은 눈 주변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강하게 시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데보다 이미 손상도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경과를 보면서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유지요법으로 뭐 9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시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직접 하셨던 분들도 또 1년, 2년 뒤에 다시 또 똑같이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이 울세라나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로 관리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다시 그게 또 재발되지 않게끔 더 진행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주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법. 이거 첫 번째는요, 바로 보습인데요. 화장품을 바를 때 보시면 톡톡톡톡톡 찍어 발라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문지르시죠. 근데 그때 잘 안 바르는 부위가 바로 눈꺼풀 위에 잘 안 바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용 제품들이 나오죠. 아이크림. 눈 주변에 발라야 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바르시긴 하지만 그게 아닌 제품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바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눈을 되게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 주변도 잘 발라주시고, 근데 눈 주변은 피부가 워낙 얇고 약하다 보니 훨씬 더 피부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건조해지기 쉬운 조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분기가 높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강한 보습제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크림들을 보면 되게 유분기가 좀 있는, 좀 유분감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많고 좀 꾸덕한 그런 느낌들의 제품들이 많은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바세린. 바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막만 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신 분들은 거기만 바른다고 해서 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을 친다고 해서 수분이 잡혀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 같은 세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 주변에 촉촉하게 발라주고 난 이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눈 주변에 발라주면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눈 주변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손상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거니까 비타민C 같은 성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것들을 쓰실 때 주의사항은 분명히 너무 또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뭔가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적게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먹고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눈은 피부가 훨씬 더 얇은데 손상도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외선 노출이 똑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손상이 심하게 되면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피부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쭉 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한 50대 이후 여성분들 주로 보면 눈꺼풀이 너무 처지기 시작해요, 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썹 위쪽 아래쪽을 절개를 해서 이걸 절개해서 당겨서 올리는 수술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시간이 또 1년, 2년 지나면 다시 피부가 처지는 현상들이, 늘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미 그 손상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참 고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눈 주변에 썼을 때 되게 자극도가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크림 눈 주변에 좀 발라도
원장님 너무 눈 시려워요. 따가워요. 눈물 나요. 아, 너무 불편해요. 보통은 유기자차 성분들이 눈 주변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들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무기자차, 원장님 저 너무 뻑뻑하고요. 또 얼굴에 이렇게 너무 색깔 있는 거 싫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자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샘플을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잔주름 이제 차갈차갈 이기는 걸 좀 해결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레티노이드입니다. 정말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정말 피부의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눈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레틴 알데히드 또는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화장품이니까 그런 제품들을 함량이 너무 높은 거 필요 없어요. 저용량부터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을 아이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좋긴 하지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극입니다.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각질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초반에 꼭 오게 돼 있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또 적응하고 이 기간도 좀 필요하죠. 다른 피부 부위보다 훨씬 더 그 적응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용량, 고함량에 대한 제품들을 바로 쓰시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의약품으로 뭐가 있댔죠? 옛날에는 스티바, 지금 단종돼서 안 나오니까 20, 디페린, 아클리프 같은 다양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도 역시 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은 여드름 치료제로 나왔던 거지만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마사지, 운동 이런 것들 좀 더 평소에 하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봐, 우울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지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 셋 중에 어디일까요? 하안면. 하안면입니다. 인상을 결정할 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하안면입니다. 그 중에 하안면에 생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오네트? 오케이. 자, 지금 우리 PD도 마리오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오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근데 이 마리오네트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여기는 되게 뿔뚝하게 올라와서 딱 붙으면서 쭉 떨어지거든. 그래서 요 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마리오네트의 부분인데요. 꼭두각시 인형 알죠?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는 말을 할 때 이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탁탁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 선이 딱 있죠. 입술을 보시면 저의 아름다운 앵두 같은 입술을 보시면 입술에 위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옆으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은요,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표정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 탁 열릴 때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있죠. 그럼 그때 활짝 웃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했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그때 표정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입술 형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집중하고 있고요. 되게 입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근육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는 힘을
훨씬 더 이쪽을 당겨서 올려줄 수 있으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입니다. 바로 뭐냐면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썩 쏘질 때나 되게 비웃을 때 이렇게 탁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잖아요. 요렇게 탁 당기는 근육이 있죠. 요 근육이에요.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근육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도 당겨지면서 위로 살짝 올리는 근육이어서 최대한 입을 끝까지 옆으로 당깁니다.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자, 이거를요 15초를 합니다. 하나, 이렇게 딱 풀면요 엄청 얼얼하죠. 엄청 얼얼하죠. 이거를요 그렇게 하고 10초에서 15초를 쉬고 다시 또 15초를 하고요. 10초에서 15초 쉬고 다시 15초를 합니다. 자, 그럼 몇 번 하는 거? 3번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요 이 근육의 힘이 되게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운동, 바로 요 입꼬리를요 광대에 걸어준다는 느낌.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이 입꼬리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올려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아까처럼 당겨볼까요, 앞으로? 그냥, 그렇지. 더. 자, 됐죠? 당겨지죠? 당겨지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어때요? 얼얼하죠? 엄청 얼얼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얼얼하다는 건 제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위로 올리는 것을 좀 더 당기는 방법인데요. 자, 꼬리를 광대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느낌을 크게 돌려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렇죠. 살짝 느낌을 하면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딱 겁니다. 그러면 약간 표정이 이상해지긴 하는데요. 자, 요 이상해지겠지만 요 상태를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내려보세요. 자, 와, 뻐근하죠. 엄청 뻐근하죠. 자, 이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풀린 느낌인데? 뭐가? 그렇죠. 이게 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수축시켜줘서 올리는 근육인데, 그 근육에 힘을 많이 쓰면 어떻게? 근육이 두꺼워지겠죠.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광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 전체가 상당히 V라인 쉐입으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하기 전. 봐, 우울하다가 네. 방금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위로 당기는 거. 그래서 옆으로 당기는 이 입꼬리 올림근을 자극시켜주는 운동과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 이 두 가지를 계속 운동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이렇게 3번씩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신다면 좀 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면 좀 얼굴이 되게 얼얼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면요,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혼자 있을 때 잘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있으면 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턱에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오돌토돌이잖아. 그래서 이거 자갈턱처럼 생긴다고 많이들 하시죠. 턱 끝에 있는 근육이라 해서 멘탈리스머스를 턱끝근이라고 합니다. 또 이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턱끝근은요, 어떻게 보면 딱 유일하게 턱 아래에서는요, 위로 올리는 근육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올릴 때 여러분들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이걸 올리면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표정이나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근육을 써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써야지 한다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다가 갑자기 이 근육을 쓰는 게 보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보톡스를 이 부분에 좀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오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조금 맞으면 그 힘이 좀 풀리긴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 끝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의 끝부분. 여기 딱 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양손으로 꾹 누릅니다. 누르고요. 아래로 쭉 당깁니다. 아래쪽으로. 자, 그렇게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시원해요, 이거.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그 끝에 말고 조금 더 아래쪽 이제 뼈에 닿는 그 바로 위쪽 부분에 다시 똑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눌러만 주시면 돼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15초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시면, 자, 여기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피부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톡 당기니까 자갈처럼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꾹 이렇게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그 힘이 계속 수축을 받았던 힘이 좀 이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너무 경직되고 힘이 좋아져 있던 부분들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부드럽고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마리오네트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리오넷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마리오넷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근육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보톡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근육의 힘을 보톡스를 딱 맞으면 이 힘이 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지. 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승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간혹 늘 웃어야 되는데 조금만 웃어도 활짝 웃게끔 보여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얼굴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보톡스만 맞아도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맞는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보톡스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반드시 이 근육을 써주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것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더 많이 써주면요 훨씬 더 그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턱끝 보톡스입니다. 이 턱끝 보톡스, 아까 이거는 스마일 보톡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턱끝 보톡스가 되는데 이 턱끝 보톡스는 아까 올린다고 했죠. 그걸 좀 마비를 시켜서 그거 올리지 않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처지는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아래쪽 부분은 평평하고 위쪽 부분은 지방이 이렇게 처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은요 푹 꺼지면서 더더욱이나 위에서 계속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 경계 부분에 뭔가가 물질이 좀 지지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밀려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에서 처지는 것들을 덜 처지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필러인 겁니다. 그래서 필러를 보통 받으실 때 이거를 채운다는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 안에 부분에 단순하게 처지지 않게끔 고정한다는 느낌의 필러를 받아주시면 그게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좀 부드러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입 주변이다 보니까 어떤 필러를 쓴다고 해도 너무 강하게 편하게 부자연스럽게 시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시술들은 상당히 소량 적게 부작용이 덜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들의 조직들에 되게 콜라겐이 떨어지고 지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때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하죠.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아주 까는 방법을 써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골골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주베륵 볼륨과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쪽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양을 훨씬 더 늘려준다거나 요즘 칼슘 스킨 부스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스킨 부스터를 살짝 소량씩 깔아줘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더 잡아주는 방법을 쓰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필러와는 다르게 한 번에 하는 시술들은 아니고요. 반복함으로써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계속 유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의 시술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해결됐지만 이미 이렇게 떨어서 처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도 걸 수도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도 할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싫어 부담스러워 하시다 이런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울세라입니다. 자, 울세라는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자체가 리프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울세라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처지는 힘들이 조금 더 풀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고 울세라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그 라인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처졌다든지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만으로 시술은 안 되고요. 저는 고주파 중에 써마지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써마지를 여기
거기에 집중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술들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프스라고 하는 고주파를 입 주변에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지지방이 되게 수축도 되고 피부의 탄력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되게 매끈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술 방법들을 함께 병행을 하면 마리오네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쳐져 있다, 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운동 방법을 하면 이게 싹 없어질 거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점 그 근육의 힘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조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고요. 근육 문제가 아닌 지방과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술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주셔야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생긴 분들 중에 입술이 엄청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입술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술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동그란 근육이 있거든요. 그 동그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있으면 입술 구조 자체가 그 근육에 힘을 딱 받쳐줘서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데, 입술이 이렇게 이제 얇은 분들은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얇아지죠. 얇아지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 조직과 연관들 때문에 훨씬 더 이 마리오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입술 필러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필러들이 과하게 모양 만들어주는 그런 필러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힘을 좋게 만들어주는 용의 필러를 사용을 하면 거의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시술한지도 거의 모르는 그런 상태로 보통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단 시술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꼭 운동, 입주변 운동하시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보니까 너무 많이 쳐졌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시술을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고 좋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저는 좋은 거 아니면 얘기 안 하거든요. 눈 주변에 다크서클 심하신 분 많으시죠? 색소병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당겨보시면요. 당기는 그 색소가 옆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늘 아는 거지. 자,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몇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스 피알란 김우석입니다. 다크서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눈 주변의 피부가 검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미백 크림을 발라야지 색소 문제로 되게 인식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색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다크서클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피부 그 자체의 색소, 두 번째는 피부 안에 들어있는 혈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구조적인 문제죠. 자,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한데 눈이 주변이 검어 보이네? 그냥 미백 크림만 주구장창 열심히 바르고 있는 겁니다. 자,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좋으신 분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색소병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눈 주변을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당겨보시면 피부의 색소의 문제라면 당기는 그 색소가 옆으로 쫙 옮겨갑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면 당겨도 그 부분은 그대로 안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당겼을 때 그 색소 검은 부분이 옮겨가면 색소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당겼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 그러면 늘 아는 거지. 이렇게 다크서클 있는 부분 옆에 있는 눈을 열었다 손을 잡고 그냥 당기시면 됩니다. 쭉 당겨 보시면 됩니다. 당겨 보시면 당겼을 때 검어져 있는 부분이 피부를 따라 움직이면 피부 겉에 있는 색소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색소의 문제인 거고요. 당겼는데 그 자리에 색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요거는 바로 구조적인, 그 안쪽 문제일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나의 다크서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겼을 때 그 검은 부분들이 옮겨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옮겨가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별 변화가 없다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색소와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관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피부가 얇아져 있으면서 비춰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류를 하고요. 색소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눈 주변은 피부가 어떻죠? 상당히 얇죠. 그리고 되게 얇다 보니까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잘 생기죠. 우리 아토피 피부염 같이 되게 눈 주변이 가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습진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가려워서 비비게 되죠. 그럼 비비는 행동 그 자체가 반복적 마찰을 주게 되고, 그 마찰로 인해서 피부가 색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딱 보면 습관적으로 비비고 있다는 걸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행동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또 긁고 비비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약을 복용한다든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질환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손을 대시는 분들도 색소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색소 그 자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잡티라든지 기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색소성 질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그 눈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레이저로 제거를 하거나 단순하게 아주 미세하게 색소 침착처럼 보이게 남아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습이나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문제는 혈관성 병변인 경우는 실제로 큰 혈관이나 비춰지는 혈관들이 아주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품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는 이런 혈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얼굴 해골 모양 그릴 때 눈 동그랗게 그리죠. 그 사이에 안구가 들어가 있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 안와, 뼈라고 하죠. 그 뼈와 안구가 100%딱 맞게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 공간 사이가 가득 잘 채워져 있으면 다크서클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자리가 뭔가 지방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늘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거나 하면 그 자리가 되게 좀 비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두워 보이는데, 왜 어두워 보이냐면 해수욕장 바닷가는 물이 어때요? 되게 파랗게 이쁜 정말 에메랄드 빛이 보이죠. 바닥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깊은 바다로 나가면요 되게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검어 보이죠. 어두워 보이는 거죠. 안구와 안와 사이에 공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 빛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검게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화장품 백날 써도 해결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술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의 문제인 거죠. 다크서클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단순하게 색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색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미백 제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보통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 저는 이거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쓰면 좋냐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가 피부 색소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반복적인 마찰로 장벽이 무너지고 색소 침착처럼 남아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피부에 대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보습제를 사용한다거나 아이크림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수분이 너무 없어서 수분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른 상태에서 그 위에 바세린을 쓴다거나, 단순하게 바세린을 발라서 펴준다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요. 피부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막으로 바세린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내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상태인데 바세린을 그냥 발라본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위에 막을 쳐본들, 안에 수분이 유지되는 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앞에 수분을 잘 끌어당겨주는 세럼이나 로션이나 어떤 것들 좋습니다.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막을 살짝 아주 얇게 쓴다는 목적으로 바세린을 써주면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수분이 잘 유지가 되면서 장벽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이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이크림에 대한 눈 주변의 피부가 어때요? 상당히 얇고 근육도 상당히 얇고 실제로 피부가 되게 얇으면서 근육이 바로 밑에 붙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모든 제품들의 흡수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보습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 장벽을 회복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아이크림 목적으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레티놀인데, 문제는 건강한 피부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피부가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그 얇은 그 자체가 오히려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흡수가 너무 잘 됨으로 인해서 피부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지거나 자극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하지 않으면 그 자극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아주 보수적인 방법으로 처음에는 사용을 해주시고 적응할 때까지 좀 천천히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데카솔 바르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마데카솔이 좋다기보다 마데카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뭐가 있어요? 아시아티코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같은 우리가 시카 성분에 들어가 있는 활성 성분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민감하거나 자극이 많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마데카솔을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데카솔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름이 쫙 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 많은 유튜버에서도, 많은 이미 매체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눈가 주름이 펴지는 하나의 방법처럼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않고요. 연고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고에도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유효 성분만 너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에 또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그 왜 그것이 좋은지를 좀 더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선 제가 말씀드려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 아이크림을 바르거나 보습제를 쓸 때 어디에 바르세요? 눈 주변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어디에 바르시냐면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바르시죠. 그럼 여기는 눈가 아니에요? 여기는 눈가 아니야? 여기는 눈가죠. 사람들이 거기는 안 바르거든요.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밑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처지는 것보다 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래쪽이죠. 근데 위쪽은요, 눈 윗꺼풀은 지지대가 밑에 없어요. 즉 어떻게 떨어져? 중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쭉 피부가 늘어지는 패턴들을 보이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보면 어떻게 되죠? 처지기 시작하면서 쭉쭉 아래로 늘어지면서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래쪽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위쪽은 정말 그런 부분들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크림을 바르던 뭔가를 할 때는 눈 위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치료를 해보면 확실히 눈 아래쪽보다 위쪽에 처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말은 나는 아이크림을 바르고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눈 위쪽보다는 눈가와 아래쪽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르실 때는 반드시 눈꺼풀 부분도 발라주시면 좋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은 눈꺼풀에 보통 바를 때는 사용을 가급적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훨씬 더 예민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서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다면 정말 주 1회 정말 소량 톡 발라보고 좀 더 기다려보고 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천천히 적응시켜 나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눈화장을 짙게 한다거나 하면 이거를 지우는 과정에서 클렌징을 너무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눈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쓸 때는 제가
항상 주의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향입니다. 대부분 아이크림 향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향이 없는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인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눈 주변에 너무 많은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짧게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눈 주변에 꺼져 있는 아래쪽 부분은 치료가 주로 많이 되고 위쪽과 아래쪽 부분은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아래쪽은 거의 대부분 볼륨이 좀 꺼져 있거나 늘어져 있거나 하는 부분이니까 리쥬란, 이것도 많이 쓰죠, 요즘. 리쥬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리쥬란 HB라고 하는 요즘에 이런 제품들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킨 바이브라고 해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눈 주변에 살짝 해주면 실제로 상당히 피부가 펴지기도 하고요. 볼륨감도 형성되고요. 꺼진 정도에 따라서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거나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로서 살짝 볼륨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좀 심한 분들은 반드시 눈 주변에는 필러를 사용하거나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고요. 늘어진 피부 그 자체는 좀 잡아주려면 탄력 있게 만들어 주려면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를 기본적으로 좀 해주는 게 상당히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에 있는 피부를 10으로 보고요. 눈 피부와 목 피부를 5로 보면요. 왜냐하면 얇기가 차이가 되게 그 두께가 차이가 나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줄어요? 1이 줄어요. 자, 10에서 1 주는 거하고요. 5에서 1 주는 거는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눈 주변이 훨씬 더 피부가 얇다 보니까 노화가 똑같이 생겼을 때 그 데미지의 정도는 비율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회복도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보다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시간 됐을 때 제가 눈 주변에 좀 치료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중년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뻐진다고 해야 되나? 중후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연예인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거. 내 피부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돼. 아닙니다.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저 타고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거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기미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잡티나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찬도 잘 바르고 항산화제도 잘 쓰고 내가 늘 피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면 그로부터 예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이번 생은 글렀어. 내 피부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백 제품, 미백 크림, 아니면 비타민C 먹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제대로 3개월, 6개월 제대로 한 제품 꾸준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모든 그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또 정말 내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어떤 얼굴이 좋은 얼굴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균일해야 됩니다. 그 결이 균일한 것도 있고요. 색이 균일한 것도 있죠. 자,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제품 제대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6개월 동안 하루도 거치지 않고 먹는 거 꾸준히 하고 바르는 걸 매일 꾸준히 해보겠어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내가 화장품을 쓰던 관리를 하던 뭘 하던 그냥 그 순간에만 너무 집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자, 선크림을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잘 지켜서 나가면 되는데 선크림 요거랑 A랑 B를 섞었을 때 어떤 게 A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B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바르는 걸 잘 하시는 것부터 하시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되게 좀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좋은 얼굴이라면 되게 윤곽이에요. 이 윤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딱 봤어요. 바로 딱 그 순간에 저 사람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니면 50대 중후반인 것 같은데 바로 나오죠. 거기는 뭐가 나와요? 얼굴에 대한 윤곽, 우리가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등등등 모든 게 영향을 줘서 그 나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20대의 얼굴 어때요? 되게 달걀같이 되게 부드럽고 이런 되게 탄력 있는 얼굴처럼 되지만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는 약해지고 안에 있는 지방은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골도 뼈도 흡수가 되고 근육은 약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노화 단계로 점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안에서 구조물들이 잘 받쳐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볼륨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계속 심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이런 얼굴에 있던 정상적인 지방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 라인들이 되게 강해지는 현상들이 생기죠. 남성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지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하는 얼굴들을 싫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쓰던 필러를 하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볼륨을 채우는 방법, 뭐 지방 이식을 하던 그런 볼륨을 채우는 방법의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일단 우리가 이 관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눈밑이 꺼지기 시작하고 뭔가 볼륨이 줄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적인 방법의 시술과 치료들도 필요한 거죠. 런닝맨의 송지효 TV에서 그대로 600샷 맞고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내 관리 하나에 포함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덜 들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 대표적인 게 항노화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스킨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 열을 줘서 쓰는 방법인 울세라, 써마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주파나 요즘에 티타늄 리프팅, 온다 등등등 상당히 무수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거를 공략해서 피부의 다양한 층을 좋게끔 만들어주게끔 하고 내가 노화가 진행되는 걸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관리들이 필요한 거죠. 화장품은 변화를 본다기보다 그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목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제품을 오랫동안 써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얼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만 할 수만 있다면 3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이미 내 얼굴은 어때요? 그 전 3년 전 피부로 유지를 했던 어떻게 보면 항노화의 개념, 슬로우 에이징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1순위 자외선 차단제죠. 그 다음 손상을 받는 걸로 억제해주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죠. 그 다음 피부는 보습. 이거가 기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세 개만 기본적으로 잘 해줘도 상당히 피부에 대한 건강한 부분들은 챙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래 좀 떨어지면 요거는 이제부터는 화장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죠. 때로는 시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시술들을 늘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조금 보완만 살짝씩만 해줘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아래층의 근육. 자, 근육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근육 운동을 계속 많이 하면 근육의 힘이 발달하죠. 이런 얼굴에 입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한번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이 당기는 근육 어떻게 하면 돼? 웃을 때 상당히 웃으면서 입꼬리를 여기 걸른다는 느낌으로 올리면 요 근육이 수축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되게 당기고 되게 뭔가 뻑적지근할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이 근육을 계속 운동시켜줘서 근육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리는 힘보다 올리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럼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얼굴이 점점점 광대가 올라가고 리프팅이 되는 얼굴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거. 즉, 저 생각은 지금 그 얼굴은 20대 때 얼굴과 거의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들게끔 계속 그 상태를 일정하게 큰 변화가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그냥 미백 제품 한번 2주 써보니 효과 없네, 보습제 좀 일주일 써보고 효과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를 너무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 순간순간 너무 확 바뀌면서 그 제대로 길게 썼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한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꾸준한 거고요. 병원에 되게 꾸준히 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들,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요, 확연하게 1년, 2년 지나가면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자, 일단 급하고 좋은 건 없고 급하고 자연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꾸준하게 하는 건 절대 어떤 분야에서도 피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도 그는 진리고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젊어지고 이 피부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시 꾸준하게 하는 걸 한다면 이 시점을 내가 1년, 2년 지났을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꾸준한 게 정답이고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고 이거는 피부뿐만 아니라 제 일상, 제 신념에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